운동에서 등가속도 운동 판별하는 것도 했고 그 운동을 등가속도라는 거 가속도 운동 한다는 건데 가속도 운동은 변하는 운동이잖아. 그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라고? 힘. 알짜힘. 그래서 알짜힘 구하는 방법도 했어. 영상 거기까지 본 거야. 네. 자, 그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변하는 운동 중에 변화량이 일정한 운동을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고 등가속도 운동에서 우리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그리면 세 가지 형태로 그릴 수가 있어. 등가속도 운동은 세 가지 형태로 그릴 수가 있어.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시간 가속도 그래프, 시간 속도 그래프, 그 다음에 시간 위치 그래프를 그리면 이 중에서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의 세 가지 형태를 그려보면 어떤 모습이 나와? 그려. 네. 등가속도 운동을 세 가지 형태로 그리면 어떤 모습 나올까? 그 중에서 등가속도기 때문에 가속도는 일정하고 속도는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고 거리는 제곱에 비례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러한 그래프에서 숨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다. 뭐 있어? 기울기와 면적에 뭔가가 숨을 수 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 시간 속도 그래프, 아니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 뭐야? 속도인데 접선 기울기는 무슨 속도? 순간속도. 순간속도. 됐어? 구간 기울기는 무슨 속도? 평균 속도. 그쵸?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 가속도. 밑에 있는 면적이 뭐? 거리. 가거리. 됐어? 네. 자,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밑면적은? 속도. 뭐라고? 속도 아니야. 속도 변화량. 속도 변화량이야. 되겠어? 이렇게 이게 그랬을 때 우리 등가속도 그래프에서 등가속도 운동이 처음 속도 있는 상태로 일정하게 빨라진다고 쳐봐. 그러면 t초 지났을 때 처음 속도보다 속도가 이만큼 변해. 그 속도 변화량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불러. A, T. 맞지? 이거지. 속도 변화량이 이거니까 자, 이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속도 변화량은 AT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등가속도 공식 세 가지를 만들어 냈었다. 나중 속도는 써 빨리. 보지 말고 써라. 컨닝 금지다. 컨닝 금지. 나중 속도는 간거리는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안 바빠. 내일 예쁜 여자친구 데리고 오는 사람은 선생님이 상품권 줄게. 도원아, 여자친구. 진짜요? 어. 여자친구를 왜 데리고 와요? 같이 공부하죠. 해야죠. 아, 데리고 오면 헤어지는 거야? 유재영, 예쁜 여자친구 데리고 와. 근데 얼마예요? 얼마 줄까? 10,000원. 이면 되는 거 아니야? 둘이 커피 한 잔 마시면 10,000원이면 되는 거 아니야? 벤티 상품권. 넌 없잖아. 10,000원 상품권에 대해서 고민하기 전에 여자친구가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있어도 만원. 너 남자친구는 안 돼. 남자친구가 안 돼요. 남자친구가 남자친구가 터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는 안 돼. 여자친구여야 돼. 자, 보시면 나중 속도는요. 썼어? 이가 너무 되잖아. 여기까지만 이제. 자, 보시면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거 더해야 나중
나중 속도 대 이런 얘기야. 그래서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거 더하세요. 이렇게 간 거였고. 그 다음에 간거리는 밑에 있는 사각형 넓이에다가 더하기 삼각형 넓이라서요. 자,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지만 등가속도 운동은 이 방법보다 더 편한 게 있어. 적당한 높이로 잘라서 사각형 넓이 구하면 된다 그래서 이 적당한 높이일 때 이 속도는 무슨 속도? 평균 속도. 그치? 그래서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 곱하는 게 간거리 구하는 방법인데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 구하는 방법 불러. 2분의 나중 2분의 나중 속도 더하기 처음 속도.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가운데 값이 평균 속도야.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 다음에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EAS야. 가속도 곱하기 거리. 그래서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으로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 제곱 빼면 돼.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지. 자, 그 등가속도 운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운동의 예가 뭐였냐면 너네가 알고 있는 자유낙하 운동이었어. 자, 자유낙하 운동 물체가 떨어지는데 중력만 받고 떨어져야 자유낙하야. 맞지? 이때 중력 가속도 우리는 10이라고 할 거고 자, 중력만 받고 떨어질 때 처음 속도가 있던 없던 중력만 받으면 자유낙하지만 우리는 처음 속도를 0으로 놓을 거야. 자,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의 그래프를 그렸었죠. 그래서 얘가 2초 동안 떨어질 거야. 그래서 2초 동안의 시간 속도 그래프를 숫자 넣어서 그렸었어. 빨리 해. 2초 동안의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2초 동안이야. 너네는 영재 시험 본다 생각하고 앞으로 입시 6개월 남았다 생각하고 공부해야 돼. 자,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자유낙하 이렇게 그리는데 2초 지났어. 여기 속도 얼마? 얼마? 20. 간거리 얼마? 20. 그럼 1초일 때 속력은 10이니까 1초 동안 간거리? 5. 그러면 1초에서 2초 동안 간거리? 15. 그러면 이거 늘어나면 간거리의 패턴은 1, 3, 5, 7, 9 이렇게 늘어나. 맞지? 그랬을 때 자유낙하 형태의 공식으로 바꿔봐 그랬었어. 그쵸? 자유낙하기 때문에 처음 속도 다 뒤져. 그쵸? 처음 속도 0이니까. 그리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로 바꿔. 됐냐? 그러면 첫 번째 나중 속도는 무조건 뭐라고? GT니까 2초 걸리면 20, 3초 걸리면 30 이렇게 보는 거지. 자, 2번, 3번 붙여. 자유낙하 형태로. 우리 내일 재영이가 여자친구 데리고 올 수 있나 없나 보자. 저 새끼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 새끼 저거 내일 또 털레 혼자 오기만 해 저거. 자, 두 번째야. 우리가 물체가 낙하할 때 낙하 거리는 습관적으로 S가 아니고 H 하이에 약간 이렇게 쓰는데 S로 써도 무방해. 자, 두 번째 낙하 거리는 보이냐? 보니 2분의 1 GT 제곱. 그러니까 꼬맹아 얘가 만약에 나 모르는데 20m 낙하했대. 몇 초 걸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돼? 시간은 루트 G분의 2H에 넣고 해결하는 거야. 낙하거리만 나오면 몇 초 걸리는지 물어보면 됐지? 낙하거리로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얘야. 그러니 너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력 가속도 분의 2 곱하기 20이니까 낙하는데 2초 걸렸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여기는 지구가 아니야. 달이야. 어떤 또 다른 행성인데 그 행성의 중력 가속도가 10이 아니고요. 얘 2예요. 지구에 비해서 중력 가속도가 5분의 1 작아요. 그러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릴 겁니다.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은 지구의 몇 배? 2분의 1. 몇 분의 1? 자, 봐요. 실제로 낙하 높이가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중력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천체가 달라지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달라요. 맞죠? 그러니 중력 가속도가 작으면 천천히 떨어지니 빨리 떨어지니? 천천히. 됐어? 1초의 속도 변화가 10이 아니고 2이기 때문에 완만한 경사를 갖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같은 넓이를 가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몇 배 더 많이 걸리니 이게 너네가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이제 지구가 아니야. 과거는. 그러니 여기 중력 가속도가 5분의 1이니까 계산하시면 루트 5배 더 길어요. 지구일 때보다. 알겠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과거에서 입시 문제 요즘에는 지구로 안 나와. 어떤 A라는 행성.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시간을 모를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얘인데 여기가 여러분들 자유낙하라면 당연히 EGH는 V 제곱 나중속도의 제곱이야. 그러니 실제로 얘가 낙하할 때 여기에 왔을 때 속력이 21. 근데 몇 미터 낙하했는지도 모르겠어. 되겠어? 그럼 몇 미터 낙하한 후의 속력이 20이야.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낙하한 거리가 얼마니? 라고 얘기를 하시면 H는 2G분의 V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중력 가속도 분의 2 얼마니? 20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아 20m 낙하한 후의 속도구나. 이런 것들 되지. 이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건 그냥 죽은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살아있는 형태로 이제부터 막 활용할 거야.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맞춰서 공식을 막 바꿀 수 있어야 돼. 맞지?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자유낙하한 게 아니고 공을 똑바로 던져 올리는 운동도 등가속도 운동이야. 똑바로 던져 올리는 운동을 뭐라 그랬어? 그렇죠. 이걸 연직 상반 운동이라고 해. 이때 연직이 무슨 말이야? 왜 수직 상반 운동을 안 돼? 왜 연직이야? 수직은요. 기준선이 얘면 수직선은 이거죠. 근데 기준선이 이거면 수직선은 이거죠. 그래서 수직선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연직은 무슨 방향이냐면 중력과 나란한 방향을 연직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 중력과 나란한데 그 중에서 중력과 나란한 방향 중 위쪽 방향이란 뜻이야. 알겠냐? 이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지. 되겠냐? 연직 상반 운동을 어떤 물체가 한다고 치자. 자, 근데 내가 이 물체를 바닥에서 던져 올려 20의 속력으로 던져 올려. 언제까지 올라가? 2초. 왜 거기까지 올라가? 왜 더 안 가? 속력이 0이 되니까. 그렇죠. 아니, 속도가. 물체는요. 무조건 속력이 0이 된 후에 방향이 바뀔 수 있어서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무조건 그 방향으로 간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직 상반 운동으로 물체를 던지는 순간 내 손을 떠나도 됐어.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일단은 올라가죠. 그래서 얘가 연직 상반으로 올라가는 동안의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 그리고 공식 1번, 2번, 3번을 바꿀 거야. 해봐. 도원이 일요일날 반에서 여기까지 듣고 갔을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포물선으로 못 들은 거야.
자, 맨 처음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처음에 속도가 위쪽 방향으로 20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위쪽 방향으로 가긴 가는데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 0 될 때까지 가. 네. 중력가 속도가 10이기 때문에 0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2초야. 그쵸? 자, 그럼 봐봐. 얘는 처음 속도는 20이야. 나중 속도는 0이야. 네. 가속도는 얼마야? 10인데요. 속도잖아요. 네. 속력이 아니고 속도는 방향에 있는데 가속도 방향은 이 방향이죠. 네. 그럼 우리가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놨으면 가속도 방향은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그래서 얘 가속도는 운동과 반대 방향이니까 마주로 놓고 공식 정리해야 돼. 해 빨리. 자, 그래서 첫 번째 공식부터 정리하면 나중 속도 0이니까 얘 없어져. 대신에 가속도가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란 말이야. 그래서요, 0은 V0 마이너스 GT니까 나 이거 이항할 거야. 그래서 얘는 처음 속도가 중력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 될 때까지 올라간다. 이 뜻이야. 되겠지? 그러니 20으로 던졌으니까 중력 가속도 10에다가 던진 시간 2초가 될 때까지 올라가. 그래서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 확인할 수 있어.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그럼 얘가 그 시간 동안에 올라간 높이는 얼마인데? 이런 얘기죠. 올라간 높이는 얼마니? 라고 하는 거죠. 얘는 H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에요. 이렇게 가면 되죠. 그 다음에 시간을 모를 때요. 나중 속도가 0이고 이게 마이너스 G라서 양쪽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둘 다 소곱하면 2G H는 V0 제곱. 처음 속도의 제곱이 2 곱하기 중력가 속도 곱하기 높이랑 같기 때문에 얘 20m 올라가요. 이런 얘기야. 자, 근데 보면 잘 봐. 이거요. 뭔가가 되게 같습니다. 보여? 자유낙하하고 연직상반하고 같습니다. 사실은 속력이 0으로 시작해서 20이 될 때까지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이 2초고 내려온 높이가 20m인데 거꾸로 20으로 던져 올려도 몇 초 동안 올라가? 2초 동안 올라가고 몇 미터 올라가? 20m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직상반 운동하고 자유낙하는 사실은 두 개를 거꾸로 뒤집어 놨을 뿐 그 값들은 변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연직상반 이 복잡한 공식 안 외우고 그냥 자유낙하 공식 하나 외워서 해결해. 알겠어? 이렇게 가도 돼. 자, 그러면 이러한 자유낙하 그래프는요. 우리가 그릴 때 얘는 1kg짜리를 그린 거니 10kg짜리를 그린 거니? 이 그래프요. 알 수 없죠. 이건 질량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질량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쇠구슬이나 가벼운 깃털이나 동시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됐어? 그러니까 지구상의 자유낙하 그래프는 얘 하나밖에 없다. 네가 1kg를 낙하시키던 100kg를 낙하시키던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숫자까지 집어넣어서 기본적인 것들을 기억해도 아깝지 않아. 되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됐죠? 지구상의 자유낙하 그래프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질량과 무관하니까. 그리고 이 자유낙하 운동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연직상반도 똑같아. 단지 그 속도가 될 때까지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으로 풀어도 똑같아. 자, 그러면 봐. 나요. 열기구를 탔어요. 아가야. 열기구를 탔는데 이 열기구가 등속도로 올라간다.
열기구가 등속도로 올라가는데 나 거기 타 있어.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공을 잡고 있었는데 이 열기구가 20의 빠르기로 올라가고 있었거든. 자, 올라가고 있다가 그래서 내가 얘 손을 놨어. 그랬더니 공이 어떻게 될까요? 이입니다. 열기구가 20으로 올라가다가 그래서 내가 손에 잡고 있던 공을 놉니다. 그러면 지면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 공의 운동이 어떤 모습을 띨까요? 폼을 쓰고. 폼선? 이렇게 떨어져요? 아 그렇게 그게 아니고 일단 피어서 이렇게. 이렇게? 네.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열기구가 똑바로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손으로 가지고 있던 애를 던져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손만 놔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 공은 손을 놓는 순간부터 어떤 모습으로 움직일까요? 얘요. 자유낙하할 것 같죠? 아닙니다. 이렇게. 신기하죠?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이거요? 똑바로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요. 올라가요. 물리는요 예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더 놀라워. 자, 지금 열기구가 사실은 공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의 등속도로 올리고 있죠. 네. 네 손이야 열기구. 예. 근데 네 손에서 놔. 네. 그러면 공은 바로 떨어지니 위로 계속 올라가니? 내가 공을 던져. 내 손에서 떨어졌어. 공은 바로 떨어지니 아니면 계속 올라가니? 언제까지 올라가? 그 있잖아. 지금 열기구가 밀고 올리는 거죠. 떨어진대. 그래서 손을 놓는 순간 열기구는 위쪽 방향 얼마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거야? 20이에요. 움직이는 공간 속에 있는 모든 물체는 그 공간과 같은 빠르기로 가고 있는 중이었잖아. 그쵸? 그 공간과 같은 속력으로 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놓는 순간 얘는 바로 자유낙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모든 물체는 속력이 0이 돼야만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했잖아. 그러니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몇 초 동안 더 가겠냐? 2초 동안 더 올라가요. 그래야 공의 속도가 0이 되죠. 그리고 나서 뭐하니? 떨어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얘기입니다. 절대 열기구에서 공을 놨을 때 그 순간부터 자유낙하지 않는다. 얘 올라간다. 되겠어?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공은 똑바로 위로 올라가다가 2초 후에 거기서부터 떨어지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밖에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이게 공의 실제 운동이야. 근데 꼬맹아 입장 바꿔. 그러면 열기구 안에 있는 내가 봤을 때 나는 어떻게 보니? 내가 얘를 손을 놓으면 얘는 그때부터 공이 자유낙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손을 놓으면 그 손을 놓은 사람이 보면 그때부터 공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올라간다면서요. 네, 얘가 올라가고 있는 이 동안에도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그냥 공은 거기서부터 자유낙하하는 것처럼 안에 있는 사람은 보인다? 네. 왜요? 왜냐면 저희 움직이고 있으니까 움직이고 있는데 왜요? 같은 방향. 자, 그래서요 고속도로가 있어. 아빠 차가 20으로 가고 있어. 옆에 있는 아빠 차에 내가 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차의 속도가 20이야.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옆에 있는 차는 어떤 운동하는 것처럼 보여? 정지죠. 왜? 나랑 속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이렇게 내가 그래서 상대방의 운동을 우리는 뭐라 그러니? 상대 속도라고 하죠. 상대 속도는 내가 본 상대방의 속도예요. 내가 느끼는 상대방의 속도. 진짜 속도가 아니야. 그래서 그냥 내가 봤을 때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빠 차를 타고 미친 듯이 막 가면 건물들이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이니? 그렇다고요. 그 상대 속도라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20으로 가는데
됐어. 자, 상대방도 20으로 가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는데 내가 20이 아니고 120으로 갈게. 그러면 상대방 어디로 가는 거죠? 뒤로 가는 거죠. 뒤로 얼마? 100m. 아니 마이너스. 뒤로 100의 빠르기로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되겠어? 이게 상대 속도야. 상대 속도 어떻게 계산해? 상대 속도는 상대방의 속도를 됐어? 관찰자인 나의 속도를 뭐 하면 되니? 빼면 돼. 그러니 상대방은 아까도 20, 지금도 20 앞쪽 방향으로 가는데 내가 상대방과 똑같이 앞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럼 내가 본 상대방의 속도가 얼마? 0으로 느껴져. 근데 나의 속도가 120으로 가고 있어? 그럼 내가 봤을 때 상대방은 뒤쪽 방향으로 100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 왜 그렇게 보일까? 왜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일까? 왜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일까? 빨라서. 내가 빨라서. 자 봐. 열기구에 탄 사람은 얼마의 속도로 갈 거야? 20으로 갈 거야. 근데 내가 놓는 순간부터 공의 속도 어떻게 되는 줄 알아? 20, 19, 18, 17, 16 점점 속력이 뭐해질까? 느려져.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공이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뒤로. 알겠냐? 그래서 2초 동안도 나보다 공의 속도가 손을 놓는 순간보다 손을 놓는 그 순간부터 느려지니까 나는 빨리 가는데 얘는 느리게 올라와. 그러면 내가 볼 때 이 공이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뒤로 가는 것처럼. 알겠어? 그래서 열기구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손을 놓는 그 순간부터 공은 자유낙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 알겠어? 이런 얘기야. 열나 많이 나와. 물올도 그 다음에 과거 입시도 영재 입시도 미친 듯이 나와. 그냥 던졌다 그러면 모든 애들이 20으로 던지면 0이 될 때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를 아까 너희처럼 다 해. 근데 열기구를 타다가 손만 놓는다 그러면 이 공이 그냥 자유낙하한다고 생각해. 올라온다고 생각을 못해. 그런 걸 하는 거야 우리 지금. 새로운 거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어. 너희는 다 알아. 알겠어? 이런 관점의 차이야. 그럼 꼬매나 내가 이제 이렇게 자, 옆 사람이 20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이제 여기가 아니고 이 방향으로 오고 있어. 10의 빠르기. 그럼 내가 본 상대방의 속도는 얼마니? 30. 그쵸. 됐어. 상대방 여전히 20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상대방과 반대 방향으로 10이라는 빠르기로 오고 있으니까 나의 빠르기를 빼면 상대방은 앞쪽 방향으로 30의 속도로 나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잖아. 이게 상대 속도잖아. 근데요. 상대 속도가 왜 실제 속도와 달라요? 얘는 한 번도 빠르기가 바뀐 적이 없잖아요. 여기에 있는 그 옆 사람의 빠르기는 한 번도 20에서 바뀐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속도가 그때그때 다르게 느껴져. 왜 그럴까? 그건 너네가 너무 이기적이라서 그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중심이야. 우주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도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 안 하고 나는 가만히 있고 누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주변이. 그래서 옛날에 지구는 가만히 있고 누가 움직인다고 생각했어? 태양과 달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잖아. 그래서 자기가 타고 있는 지구가 움직인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안 해. 본능적으로. 그래서 상대 속도는 무조건 관찰자인 내가 뭐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지되어 있어.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나의 빠르기와 얘 빠르기를 합해서 나는 정지되어 있는데 얘 혼자 그 빠르기로 나한테 다가온다라고 느끼는 거야. 이해돼? 이게 상대 속도야. 그래서 상대 속도는 무조건 관찰자인 나는 멈춰 있고 나의 속도와 상대방의 속도를 합해서 상대방 혼자 나한테 다가온다. 그럼 이걸 이용해. 그 착각을 이용해. 그 착각이 상대 속도잖아. 자 봐. 여기에 A라고 하는 애가 이 방향으로 2로 뛸 거야.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철수는 이 방향으로 뛸 거야. 3이라는 빠르기. 근데 이 둘 사이의 거리가 60인데 여기에 미친 개새끼 하나가 있어. 이 새끼가
뛰고 0이 만나면 다시 철수한테로 0이한테로 이거 반복해. 아, 언제까지? 영희와 철수가 만날 때까지 이 지랄을 할 거야. 개새끼가. 개새끼가 총 뛴 거리가 얼마일까? 얼마? 몇 초까지 뛸까? 12초까지. 아,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본질은요. 영희와 철수가 만날 때까지 뛴다 그랬으니까 그럼 영희와 철수가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만 계산하면 어차피 강아지는 등속도로 뛸 거니까 됐어. 간거리 구하는 건 무난해. 근데 문제는 맞다. A도 움직이고 B도 움직이기 때문에 두 개를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놈을 멈춰버려. 정지시켜. 그리고 얘 혼자 뛴다고 생각하면 되지. 아, 그때 필요한 속도가 뭘까? 상대 속도죠. 그러면 A가 본 B의 상대 속도가 얼마니? 5예요. 5. 됐어. A가 본 B의 속도는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 뺄 건데 잘 봐. 속도인데 방향이 정반대야.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 놓고 생각해야 돼. 그죠? 자, B의 속도 마이너스 3, A 속도 플러스 2 이거 빼니까 무슨 말이야? B가 이 방향으로 얼마의 빠르기로 오는 것처럼 보여? 5의 빠르기로 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혼자서. 그러면 혼자서 5의 빠르기로 60m를 뛰어야 돼? 몇 초 걸리겠니? 12초.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서로 다른 사람이 움직여서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그냥 충돌 시간이라고 부르거든. 문제에서는. 이 충돌 시간은 A, B의 상대의 속도로 둘의 원래 전체 거리를 나눠버리면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12초 만에 둘이 만났구나가 돼. 그러면 12초 동안 걔는 5의 빠르기로 등속도로 뛰기 때문에 걔가 뛴 거리가 60m라는 게 어렵지 않지. 이게 중학교 1학년 수학책이지. 이거 중학교 1학년 해법 수학에 있는 문제야. 자, 그걸 물리스럽게 하자. 바닥에서 공을 던져 올릴 거야. 40의 빠르기로. A. 그 순간 80m 높이에 있는 B라는 공을 자유낙하시킬 거야. 그러면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내려오니까 어느 높이에서 두 개가 쿵 하겠지. 이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얘가 얘야. 생각해. 빨리. 천천히 풀어. 처음부터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모든 문제는요. 영재 기출 문제 또는 논리 문제 또는 과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등학교 내신에도 나올 수 없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 B의 성명은 없어요. 응? B의 속력 B는 자유낙하요. 처음 속도 0로. 응. 얘는 연직상반, 얘는 자유낙하. 두 개가 쿵. 영직상방이에요. 얘 연직상반 없어졌어. 자, 근데 문제는 얘가 가다가 만날 수도 있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러겠지. 그것도 생각해 네가. 천천히. 다 가르쳐 줄 거야. 지금부터 7월 달까지는 계속 모를 거야. 8월 달 돼야 이제 하나씩 알게 돼. 중력과 속도는 10. 우리의 중력과 속도는 한결같이 10이다. 나는 9.8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준이는 그냥 물 문제 풀어.
얘 끄덕끄덕 안 해? 쟤는 저번에 여름에 봤거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하우를 볼 건데 그래도 특강은 안 들어도 그러셔도 어려워요. 어? 어려워요. 안 어려. 제가 하나도 안 어려. 병신만 아니면 다 맞아야 되는데 이 새끼가 틀렸어. 다 맞은 사람이 거의 전국에 2명, 3명 보는 거 아니에요? 요거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 행동학이죠. 요거 문제가 핵융합 반응은 이제 니네가 그 과정을 배웠다 안 배웠고 문제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웠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자 그냥 느낌상 나오는 사람을 불러봐. 어차피 틀릴 거야. 20. 20 맞아. 빨리 해. 잠시만 빠르게. 안 빠르게 해도 돼 도훈아. 60인가? 60인가? 60. 이런 이 새끼가 20이라고 60이라고 이 병신이 확 그냥 둘 중에 다 하는. 이거 기지 이상 것도 해도 되겠네. 기지 이상. 그냥 다양하게 생각해. 지금은 맞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생각하는 게 중요해. 순간. 천천히 해야 실력도 늘어. 급하게 하지 마. 재영아 몇 초 만에 부딪혔어? 몇 초 만에 부딪혔어? 2초. 2초 걸렸어. 재영이는 2초 걸렸대요. 그럼 자, 하지 마. 기다려. 일단 맞네. 저는요 40루트 12 마이너스 80m예요. 네, 그 정도. 너는 60. 자, 봐. 얘랑 비슷한 형태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속도가 바뀌어. 그렇죠. 얘네들은 무슨 속도도 돼. 응. 그죠? 자, A와 B로 보자. A는 지금 현재 위쪽 방향으로 0초일 때 위쪽 방향으로 40의 속도로 던져줬어. 그 순간 B는 0이야, 속력이. 그리고 나서 1초가 지나면 A 속도가 얼마야? 30. 네, 위쪽 방향으로 30이야. B는 얼마야? 근데 어느 쪽 방향? 마이너스. 아래쪽 방향. 아,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0이야. 그렇죠. 또 1초 지났어. 2초가 됐어. 얘 위쪽 방향으로 얼마야? 20이야. 얘는 아래쪽 방향으로 20이야.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실제로 B가 본 A의 상대 속도는 얼마야? A의 속도에서 B의 속도를 빼면 되잖아. 빼면 얼마? 40이야. 실제로 속도가 바뀌어도요. A가 줄어든 만큼 B가 늘어나기 때문에 둘의 속도 차이는 똑같아. 그러니 우리는 B라는 관찰자가 보면 자기는 여기에 정지되어 있는데 A 혼자서 나를 향해서 등속도로 날아오는 것처럼 보여. 얼마의 속도로? 40의 속도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40의 속도로 80m 와야 되니까 몇 초 걸렸다는 거야? 그래서 2초야. 그러면 실제로는
그러면 2초 동안 A는 올라가고요. B는 자유낙하한 높이에서 부딪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봐봐. 2초 동안의 자유낙하한 거리가 얼마라고? 20이죠. 그럼 이게 20 내려왔으니까 바닥으로부터 얼마? 60m 높이에서 충돌했구나야.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갈 거야. 우리나라 물투수능 문제에 뭐 나왔냐면 경사면이 나왔어요. 경사면에서 어떤 새끼를 밀어 올려요. 20의 속력으로. 어떤 새끼는 밑에서 손을 놓으니까 그냥 내려가겠죠. 경사면은 가속도가 작은 자유낙하 공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속도가 늘어난 만큼 얘는 속도가 뭐 할 거야? 감소해. 그러니까 A 입장에서 보면 B 혼자서 얼마의 속도로 다가오는 거야? 20의 빠르기로 다가오는 거야. 나를 향해서. 그러면 이 거리가 40m라면 몇 초 만에 부딪혀? 그런 얘기야.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 만난 높이가 어절시골이 이렇게 시작하는 게 물투수능 문제야. 알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렇구나. 우리는 자유낙하하고 연직상반하고 미친 듯이 배워요. 물투에서는 그것만 배워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응용되는지는 안 배우는 거죠. 되겠어? 근데 그걸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게 과거와 영재고예요. 그래서 과거와 영재고는 그냥 어떤 개념만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 개념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여? 라고 하는 생활과 접목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들 보여드릴 거예요. 새로운 이론이라는 거 안 배웁니다. 없어요. 우리는 다 배우고 왔어요. 그걸 접목하는 중이야. 그래서 열기구가 올라갈 때 손을 놓으면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 차이가 뭐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말로 설명하면 돼요. 되겠어? 그러니까 그 연습하자고요. 1년 동안. 지금 선생님하고 이제 329일 같이 공부하면 시험 보러 갑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자유낙하하고 연직상반 이런 거고 상대속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자, 근데 내가 공을 똑바로 던져 올린다. 20의 속력으로. 그러면 당연히 속도가 0이 되는 그 순간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 뭐 한다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 뭐해? 내려오죠. 자, 올라갈 때 몇 초 걸리니? 2초. 그러면 이 높이를 다시 내려올 때 몇 초 걸리니? 2초. 공기 저항이 없다면. 맞아? 그걸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려봐.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려봐. 올라갔다가 그 높이까지 내려오는 거 죽여버려. 얼마나 재밌어.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 시간 속력 그래프 그리지 말고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 시간 속력 그래프 그리면 죽여버릴 거야. 영지 문제에서요. 얘 시간 속도 그래프와 얘 시간 속력 그래프 그려라. 이게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나는 시간 속도 그래프 그릴 거야. 그리고 선생님 딸이 이제 6년 전에 상산 시험 봤거든요. 졸업했어요. 대학생인데. 걔한테 물어본 게 상산도 이겁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 속력하고 속도가 뭐가 달라? 방향. 그쵸? 방향 생각하라는 거야. 근데 얘는 방향이 뭐해?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가 반대 방향이지. 한 방향을 플러스로 놓으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로 나야 되니까 속도가 플러스 속도와 마이너스 속도로 나뉜다. 됩니까? 이거죠. 어떻게 그랬어? 올라갈 때 속도가 플러스 속도고요. 내려올 때 속도가 마이너스 속도잖아요. 그쵸? 속도에서의 부호가 실제로 운동 방향을 얘기해요. 얘는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는 동안은 20, 15, 15, 0 될 때까지 플러스 속도입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마이너스 속도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올 때요. 원래 위치로 오면 속도가 얼마니? 아니요. 최고점까지 올라가면 0. 그랬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죠.
그쵸. 근데 20이 아니고 무슨 20? 마이너스 20. 오케이. 내가 너네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괴롭힐 건데, 자, 저 새끼 올라가면서 속도 일정에 변해. 변해. 그쵸.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0이 됐다가 방향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그릴까요? 얘 그래프 보이죠? 올라갈 땐 이 모습. 그죠? 내려올 땐 이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면 돼요? 처음 속도는 플러스 20이고요. 속력이 일정하게 줄어들다가 속도가 0이 됐다가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마이너스 속도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20이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자, 올라갔다 내려와. 얘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야? 등가속도 운동 맞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가속도 어디 있어요? 기울기가 일정해야죠. 네. 그래서 기울기 일정하게 그려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했던 걸 해보십시오. 그죠? 이 가속도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G거든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형성된 겁니다. 이렇게요. 되겠지? 그래서 올라갈 때 2초니까 내려올 때도 2초죠. 그래서 총 4초 만에 제자리로 온 거고, 공기 저항이 없으면 하나의 공이 올라갔다 내려올 때 같은 높이에서의 빠르기는 무조건 똑같아. 여기가 빠르기가 플러스 10이면 여기는 빠르기가 뭐라고? 마이너스 10이야. 같은 높이에서는 빠르기가 똑같아야 돼. 알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맞냐? 맞냐? 오케이. 올라간 높이 얼마냐? 어딨어? 여기서 올라간 높이 어딨어? 넓이죠. 이 넓이가 플러스 넓인 거 보이죠? 올라간 높이가 몇 미터? 20m. 그러면 내려온 높이가 얼마야 되니? 또 20. 그쵸. 근데 이거 뭐예요? 이 넓이 마이너스 20이죠. 네. 그러니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은요, 변위를 표현하죠. 부호 달려 있는 거 보이죠? 네. 변입니다, 변이. 되겠어? 그럼 꼬맹아 해. 0초부터 4초까지 평균 속력이 얼마인지 구해. 0초부터 4초까지 평균 속도가 얼마인지 구해. 이거 아주 기초죠. 우리가 물론 첫날 배웠죠. 속력과 속도는 달라.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구하고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를 구해. 재영, 평균 속력 얼마 나와? 평균 속도는? 네, 그러네. 도원, 평균 속도 얼마 나와? 12. 아니야. 5. 평균 속도요? 네. 속도는 0이요. 평균 속도 0이야. 아, 왜냐면 너네 이동거리와 변이 물리고 때는 너무 뻔해서 외울 이유도 없고 고민할 이유도 없어. 근데 이제 안 뻔해. 자, 이동거리는요. 앞으로 10m 갔다가 뒤로 턴해서 4m 왔어. 나의 이동거리 얼마야? 14m. 14죠. 변이는 얼마야? 6. 6이죠. 어떻게 해요? 출발한 지점에서 도착한 방향으로의 직선거리가 변이죠. 네. 얘 출발 여기서 했다. 도착 여기다. 변이 얼마니? 0. 0이야. 맞죠? 제자리 돌아왔잖아요. 자, 꼬마 잘 봐. 여기에 있는 이 면적에서요. 부호, 이동거리는 방향이 없으니까 부호 띄고 더하세요. 이게 이동거리야. 얼마 나와? 40이야. 그 40을 걸린 시간 4초로 나누니까 평균 속력이 10인 거야. 근데 변이는 방향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부호 넣고 더하셔야 돼요. 그럼 얼마야? 변이가 0이야. 변이가 0이기 때문에 시간 4초로 나눠도 평균 속도가 0일 수밖에 없어. 제자리로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야. 그걸 계속 보여줄 거야. 되겠죠? 자, 근데 꼬매나 이거요. 내가 던진 곳이 바닥이 아니었어. 건물 위였어. 그래서 여기서 20으로 던졌더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건물 밑으로 땅으로 내려오니까 더 내려와서 여기서 풍했겠지. 그때까지 총 걸린 시간이 6초야. 그래프 다시 그려. 이 아이의 시간 속도 그래프 다시 그려. 던져서 떨어뜨려. 던지는 순간부터. 네, 20으로 던졌어요. 물성은 맞죠. 아니죠, 똑바로 던졌어요. 포물선으로 던지려면 비스듬히 던져야 돼요. 요번 주는 운동, 다음 주는 힘. 그렸냐 그래프? 20%세컨드. 네, 20으로 던졌다고요. 맞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떨어질 때까지 총 6초 걸렸고요. 총 6초까지 그려. 쭉 그려. 네. 그죠. 그 6초일 때 속력 옆에서 써야죠. 그래프예요. 속도를 써야죠. 속도를. 네. 얼마일까요? 넌 오늘 못 쓰면 집에 못 간다. 심야각이다. 뭐라고 쓴 거야 여기 속도? 유재영,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몇 초 걸려?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몇 초 걸려? 2초. 그럼 2초 후부터 6초까지가 자유낙하였지? 총 몇 초를 자유낙한 거야? 그러니까 되겠어? 그런 거야. 안 어려워. 그렇게 생각 안 해봐서. 그래서 처음에 속도가 20이었고요. 얘가 0이 될 때까지 어차피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다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쵸? 네.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얼마냐가 문제인 거죠. 20이에요. 그러니까 0이 될 때까지 2초 걸렸고 그 2초부터 6초까지라는 4초 동안 그냥 자유낙하하고 있는 거야. 1초의 속력이 10씩 빨라지는 거니까. 그쵸? 네. 4초 지난 후에 속력이 얼마야? 마이너스 40이야. 이해되지? 그리고 2초, 4초가 되면 제자리로 오는 거죠, 이거. 그럼 나 궁금한데, 건물 높이. 이 그래프 안에 어디니? 이 그래프에서 건물 높이 어디? 살아있고 4초부터 6초까지 네. 살아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4초 걸렸잖아. 네. 그 4초부터 6초까지 내려가 버리니까 건물 높이야. 네. 그러니 4초부터 6초까지 내려간 이 거리가 바로 이 건물의 높이다. 이거죠. 구해 빨리. 얼마지? 그렇죠. 어떻게 구해? 자, 보면 이 구간 등가속도죠. 등가속도에서 이 넓이는 적당한 높이로 잘라서 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죠. 그 적당한 높이가 처음 속도 얼마야? 20. 나중 속도 얼마야? 40. 그러니 평균 속도 얼마야? 30. 30이라는 평균 속도를 몇 초 동안 가져가니? 2초. 그래서 60이야. 이해되지? 이런 식인데 나 궁금해. 우리요. 어차피 이게 등가속도예요. 등가속도면 무조건 다 등가속도 공식을 써도 나온대. 그 얘기잖아. 등가속도 공식에서 2번 공식이요. S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AT 제곱에서 실제 A가 이동 거리일까 아니면 변일까? 그동안 물리 원투는요. SF가 한 방향으로 직선으로 했어요. 그럼 나 궁금해. 얘가 10m 갔어. 이동 거리 얼마니? 10. 변이 얼마니? 그러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었어. 이게 이동 거리인지 변인지 고민할 이유가 없었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는 달라. 반이
이동거리였으면 올라간 높이 20, 내려온 높이 20, 거기에 건물 높이 60, 총 합해서 100 가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럼 집어넣어. 맨 처음에 던지는 속도가 얼마야? 20. 플러스 20. 바닥에 닿을 때까지 몇 초 걸렸어? 6초. 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0인 거 알죠? 네. 운동 방향 위쪽이고 중력 가속도는 아래쪽이니까 그죠? 거기다가 66이 36. 됐냐? 이거 계산하면 플러스 120,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80. 그래서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60 나오죠. 여기서 마이너스는 뭐니? 변이니까 방향이죠. 봐. 처음 출발 지점이 여기야. 도착 지점이 여기야. 그럼 변이 방향은 이 방향이야. 그러니까요. 됐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더 내려가면 변이가 마이너스 9로 나온다. 알겠니? 그래서 등가속도 공식에서 얘는 변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통해서 만약에 집어넣어도 우리는 한꺼번에 이 건물의 높이가 나온다. 알겠어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 높이 구해. 그럼 이 공식에 넣어도 돼. 하지만 난 그래프를 그리죠. 그게 더 편하니까. 알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선생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숫자를 주고 있어요. 이게 복잡한 숫자로 나와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유낙하, 연직상반,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연직운동 다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1회. 근데 등가속도 운동에 몇 가지가 있다고 배웠냐 우리 어제? 세 가지. 네 가지. 그럼 지금 배운 자유낙하, 연직상반, 연직운동 하나 더 있지? 등가속도 운동에 하나 더 배웠었어. 포물선 운동. 걔도 힘의 방향이 안 바뀌니까. 되겠어? 자, 그러면 너네가 등가속도 운동 중 배워야 되는 마지막 운동이 포물선 운동이야. 포물선 운동이야. 포물선 운동은 왜 등가속도야? 빠르게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는데. 중력. 정확하게 얘기해. 왜 포물선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 판단할 때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빠르군요. 힘 보라 그랬어.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던 무슨 힘 받아?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을 건데 이 힘의 방향과 크기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어.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는 A는 M분의 F이기 때문에 F라는 힘의 방향과 힘의 크기가 안 바뀌면 등가속도야. 물체의 운동 경우도 전혀 상관없어. 그치? 그래서 포물선은 언제나 힘의 크기 방향 안 바뀌었기 때문에 등가속도야. 근데 나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볼게. 우리가 공을 똑바로 던졌다가 내려갈 때요. 자,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과 내려가는데 걸린 시간 어떻다고? 왜 같아? 저거 언제 같아? 저거 조건이 뭐야? 공기 저항이 없으면 같아. 그럼 이제 생각해야지. 우린 현실로 가야지. 공기 저항이 있으면 달라요.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하고 내려가는데 걸린 시간이 다릅니다. 그럼 생각해. 공기 저항이 있어. 올라간 높이가 20이면 어차피 바닥으로 내려올 거니까 내려온 높이도 20인 건 똑같아. 그죠? 근데 시간이 달라요. 공기 저항이 있으면. 첫 번째가 짧을까? 두 번째가 짧을까? 빨리 생각. 첫 번째가 짧아요? 이유가 뭐예요? 중력의 반대인데. 그러면 쟤는 중력이랑 같은데 왜 짧을까? 야, 20m 높이에서 떨어뜨릴 건데 하나는 지구야, 하나는 달이야. 걸릴 시간 어디가 빨라? 왜 빨라? 중력 가속도가 더 커. 그럼 쟤네들의 중력 가속도는? 아니, 쟤네들의 가속도는 달라 이 새끼들아. 가속도 어떻게 보여?
질량분의 알자임이에요. 그러니 똑같은 높이를 가더라도 꼬맹아 만약에 가속도가 급하면 20m 가는데 2시간밖에 안 걸려. 근데 가속도가 완만하면 20m를 내려오는 데 걸릴 시간은 훨씬 뭐야 된다고? 길어야 된다고. 그럼 봐봐. 얘요. 올라갈 때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니? 아니야. 이게 왜? 공기 저항이 있잖아. 그동안은 공기 저항이 없었어. 그럼 잘 봐. 얘 올라간다. 그러면 실제로 이 물체가 받는 힘이 뭐야? 얘가 받는 힘이 뭘까? 중력과 공기 저항 얘기야. 맞죠? 공기가 있으니까. 그럼 중력 어디로 적용할게요? 일로 적용해요. 공기 저항력 어디로 적용할까요? 이것도 아래로 적용하죠. 그러니까 얘가 받는 알자임은 중력보다 뭐죠? 커져. 그럼 가속도가 뭐 하겠니? 크겠죠. 중력 가속도보다 커요. 얘는 올라갈 때 가속도가 10보다 더 큽니다. 공기 저항이 크기 때문에 얘 가속도는 10이쯤 돼요. 그러니까 경사가 더 급하겠죠. 그러니까 20m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은 짧겠죠. 원래 가속도가 10이어야 2초 걸리는데 얘 가속도가 더 커졌어. 2초보다 짧아요. 근데 이 새끼 내려와. 무슨 힘 받냐? 중력과 공기 저항. 근데 잘 봐. 중력 어디로 작용하냐? 공기 저항은 어디로 작용하냐? 그럼 알자임이 중력보다 작죠. 알자임이 작으니까 가속도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오겠죠. 가속도가 작아졌잖아. 이런 얘기야. 그래서 공기 저항이 있으면 올라갈 때 가속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짧고요. 내려올 때는 가속도가 작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와요. 알겠어?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내용들을 있을 수 없는 공기 저항이 없는 공간만 생각했어. 근데 실제로는 공기 저항이 있어. 달라. 알겠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가 걸리는 시간이 다르겠구나. 근데 너네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기 저항은 없는 상태로만 배워요. 물투까지 다. 공기 저항을 주지 않습니다. 알겠냐? 근데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자, 이제 포물선 가자. 등가속도 운동의 마지막이 포물선 운동인데 꼬맹아 너네 다 배우고 알아. 그래도 선생님은 처음부터 설명할 거야. 자, 이렇게 건물 높이 20m 높이에서 포물선으로 물체가 날아가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공을 비스듬히 던져요. 자, 근데 나는 공을 건물 높이에서 수평으로 던질게. 자, 수평으로 5회 빠르기로 얘를 던질게. 이렇게 던져도 되고요. 저는 근데 수평으로 던질 거야. 이게 제일 심플하니까. 자, 수평으로 던졌을 때 이 공이 어떤 모양으로 움직이냐?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포물선 운동을 해요. 그럼 왜 얘는 똑바로 안 떨어집니까? 수평 방향 속도가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옆으로 날아가는데 나는 같은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따다다다 찍을 거야. 다중성형 사진기. 그러더니 여기 있던 공이 t초 후에 여기 있어. 그리고 t초 후에 여기 있고 그리고 t초 후에 이 공이 여기 있어.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요. 이 공이 수평으로 어떻게 가고 있었는지만 보고 싶어. 난 수직은 안 보고 싶어. 수평만 보고 싶어.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공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봤더니 공이 맨 처음에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여기 있다가 여기 온 거잖아.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에 공이 옆으로 간 거리가 어떠니? 같죠?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얘를 무슨 운동을 하면서 날아간다는 얘기야? 등속 운동을 한다는 얘기야. 됐어. 수평 방향으로 빠르기가 일정한 등속 운동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왜 그래? 왜 등속 운동해? 힘을 받지 않으니까. 그렇죠. 내가 한번 던지고 나서 내 손 떠나고 나면 얘는 가는 동안 수평으로 누구도 밀어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어떤 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수평은 등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수직 방향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수직 방향. 그 중에 첫 번째
이공 어디 썼냐면 여기 썼단 말이죠. 근데 t초가 지난 후에 이공 어디 있냐면 여기 있고요. 또 t초 지나니까 여기 있고요. 또 t초 지나니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보면 얘는 아래로 점점 속력이 뭐 해주고 있니? 빨라지죠. 왜? 같은 시간 동안에 간거리가 점점 많아지니까. 맞죠?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는 속력이 점점 뭐 해주고 있니?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점점 빨라진다? 얘 뭐 받고 있다는 얘기니? 중력. 네, 힘 받고 있죠. 운동 방향. 그럼 중력이라는 힘 받아서 떨어지네? 그거 무슨 운동이라고 그랬어? 저요. 그쵸. 그러면 이 새끼는 중력만 받고 떨어지니까 아래쪽으로 자유낙하 운동을 하나 보다. 정말? 내가 옆으로 돌렸는데 아래쪽으로 자유낙하야? 그래서 정말 얘가 아래쪽으로 자유낙하 한다면 던지지 않고 똑바로 그냥 아래로 내려오는 아이와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어때야 돼? 그쵸. 그래서 같은 건물 위에서 수평으로 던진 아이와 그대로 바닥으로 자유낙하 시킨 아이 중에 누가 바닥에 먼저 닿는지를 고등학교 때 실험합니다. 교과서에 있어요. 누가 먼저 떨어질까요? A예요, B예요? 같지 않아요? 이거 동시입니다. 신기하죠? 왜? 얘도 아래로 자유낙하, 얘도 아래로 자유낙하. 그래서 자유낙하 할 때는 같은 높이에서는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래서 동시에 떨어져요. 단지 얘는 떨어지기만 하는 거고 얘는 떨어지는 동안 옆으로도 동시에 가는 거야. 됐어? 그것만 달라. 그럼 구병아 빨리 생각해. 20m 떨어질 거야. 몇 초 걸려? 20m 자유낙하 할 거야. 2초. 근데 그 2초라는 시간 동안에 얘는 옆으로도 갔어. 네. 몇 미터 갔을까? 10m. 네. 1초에 얼마씩 가는 빠르게 던져? 5m. 그럼 2초니까 건물로부터 몇 미터 앞에서 떨어지니?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가는 거야. 수평은 무조건 등속이야. 그치?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지 않았으니까. 수직으로는 자유낙하야. 중력만 받았으니까. 그래서 얘하고 얘는 바닥에 동시에 닿을 수밖에 없어. 알겠냐? 이런 얘기야. 됐죠? 자, 그러면 포물선의 기본을 했으니 이제 완벽한 포물선 예로 가자. 완벽한 포물선으로 갈 거니까 나는 나는 바닥에서 이제 공을 바닥에서 포물선이 되려면 비스듬히 던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비스듬한 방향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포물선 운동을 할 거야. 공기 저항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포물선 운동이 뭐가 달라? 달라. 공기 저항이 없으면 가운데를 기점으로 양쪽에 완벽한 대칭이야. 근데 공기 저항이 있으면 됐어. 얘가 이렇게 기울등해. 알겠냐?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공기 저항이 없는 포물선을 보는 거야. 나중에 천천히 공기 저항이 있을 때도 보여주고 없을 때도 보여주는데 우린 기본에 충실하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포물선 운동을 할 거고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최고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데 자, 예를 들어 나는 얘를 이 방향으로 V 20의 빠르기로 던질 거야. 그리고 던지는 순간에 공과 바닥이 이루는 각도는 30도야. 이 얘기거든요. 물리에서는요. 비스듬하다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스듬하다는 건 사실은 우리 눈의 착각이고요. 사실은 얘는 수평 방향 운동과 수직 방향 운동을 그냥 동시에 같이 하는 것뿐이야. 그렇게 내가 비스듬한 30도 각도로 20으로 던졌다는 건 사실은 수평 방향으로 얼마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는 얘기일까? 이거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얘가 대각선이어야 되니까 이 자체가 작은 피타라는 게 납득. 그치? 그랬을 때 요게 셋하면 요 각도, 요 길이를 얼마로 보면 돼? V, V, 여기가 V, 여기가 세타. 그러면 요거는 얼마로 보면 돼? V 코사인 세타야. 맞지? 그러면 이건 얼마로 보면 돼? V 사인 세타야. 그러니까 우리는 수평으로 던졌을 때 수평 속도는 원래 던진 속도의 코사인 세타만큼의 속력이거든. 그러니 20 곱하기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니까 얼마 나오냐? 10 루트
3의 빠르기로 던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 접수돼? 설마 코사인 30이 얼마인지를 집에 가서 혼자 몰래 검색하는 건 아니겠지. 자, 수직 방향 속도 얼마야? 20. 수직 방향 속도는 v 사인 30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니? 10의 빠르기로 공을 똑바로 던져 올린 것과 같다고요. 몇 초 동안 올라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을 결정하는 건 누구야? 가속도가 또 가속도가 뭐가 똑바로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을 결정하냐? 이거요. 얘가 올라간 높이 똑바로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 이거 다 수직 속도만 결정합니다. 수평 속도 못 알아요. 그죠? 수직 속도가 얼마 될 때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요. 그때까지밖에 못 가요. 그럼 몇 초 걸릴까요? 1초요. 수직 속도가 얼마니까? 10이니까. 그러니까 공을 10의 빠르기로 똑바로 던진 것과 같은 거야. 얘는 그냥 이 그림이야. 수직 방향은 10으로 던져서 똑바로 올라갔다 속도 0되면 다시 내려오는 거.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동안 옆으로 그냥 밀리는 것 뿐이죠. 맞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몇 초 동안 올라간다고? 1초 동안 올라가. 몇 초 동안 내려와? 1초 동안 내려와. 그럼 총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몇 초 걸려? 그러면 빨리 생각해. 이 넓이, 이 거리가 얼마일까? 26초. 수평으로 무슨 운동하냐? 수평으로 무슨 운동하니? 얘는 등속. 그러니까 2초 동안 얘는 어느 위치를 지나던 어느 위치를 지나고 있던 얘는 수평으로는 계속 똑같은 속력 10m/3의 빠르기로 날아가고 있는 것뿐이야. 알겠어?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로요. 그 속도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2초 동안 갑니다. 그래서 수평으로 간 이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수평간 거리는 수평 속도에다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을 2배 해서 곱하시면 되죠. 그게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20루트 3m 앞에서 착지하겠구나 이런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괜찮아?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은 수직 속도가 10이니까 1초 만에 속력이 0 된다는 게 보이는데 앞으로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몇 초 걸려요? 이러가 복잡한 숫자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는 문자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너 생각해봐. 거꾸로 가. 이거 1초라는데 어떻게 나올 거야? 수직 속도가 10인데 1초 동안 올라간다는 걸 너는 도대체 네 머릿속에서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 거니? 가속도가 마이너스. 네. 수직 속도를 중력 가속도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직 속도를 중력 가속도로 나눈 만큼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중력 가속도로 수직 속도라고 하는 v 사인 세타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나도 모르게. 그래서 1초라는 걸 안다. 그럼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은 이거의 2배다. 그럼 이거 좀 다시 써볼까? 수평 속도가 얼마냐면요. 수평 속도는 v 코사인 세타. 수직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g분의 2v 사인 세타. 납득하냐? 오케이. 이거 계산해. 보여요? 이거죠?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삼각함수에서 정리 주실 겁니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나 같은 것처럼 이거 얼마니? 탄젠트 제곱. 자, 탄젠트 제곱 세타? 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값은 무조건 1입니다. 이거 다 수학 시간에 할 거야. 됐어? 이런 게 있어. 그것처럼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와 똑같은 게 사인 2세타입니다.
됐어? 이게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와 똑같은 게 사인 2세타입니다. 우린 이거밖에 안 써. 와 이제부터 수학이야? 그런 거 없어. 그냥 이게 다야. 됐어? 그래서 얘는 G분의 V 제곱 사인 2세타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에다가 수평 속도를 곱해서 총간 거리를 구하는 식이야. 됐어? 수평으로 간 총간 거리를 구하는 식입니다. 이게. 근데 왜 이렇게 써줘요? 그냥 아까 숫자로 넣었을 때 머리에서 금방 계산됐는데 우리가 물리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과거를 갈 거잖아요.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연구할 때는요 숫자가 아니고 문자 계산하거든요. 왜? 얘네들의 규칙성을 찾아내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봐. 내가 지구에서요 던질 거니까 지구니까 중력 가속도 일정하죠. 그리고 지구에서 던지는데요. 던지는 속력도 똑같이 할 거예요. 단지 던지는 각도만 다르게 할 거예요. 하나는 이 방향으로 던질 거예요. 30도. 하나는 이 방향으로 던질 겁니다. 45도. 하나는 조금 더 크게 60도. 하나는 수직으로 90도. 이런 식으로요. 됐어. 속력은 다 똑같은데 던지는 각도만 다르게 했을 때 어떤 애는 이렇게 날아가서 떨어지고 어떤 애는 이렇게 날아가서 떨어지고 어떤 애는 이렇게 날아가서 떨어지고 어떤 애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렇게 일을 할 거잖아. 그러면 이때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각도 찾아. 40도. 얼마? 40. 40도? 45도를. 45도. 이거 45도일 때가 최대죠. 왜? 사인 90일 때가 제일 큰 값이니까 90 만들려면 세타는 45도여야죠. 그래서 너네 물체를 똑같은 빠르기로 던질 때 45도로 던질 때가 수평으로 최대한 가는 각도입니다. 알겠어? 또요. 이 새끼 뭐예요? 각도가 작은 애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고 각도가 큰 애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착지 지점이 같은 각도는 다른데 착지 지점이 같은 두 각도가 있다. 이 하나의 각도를 알파, 또 하나의 각도를 베타라고 할 때 알파와 베타 사이에 규칙성이 있다. 찾아내 빨리. 몇 도와 몇 도가 착지 위치가 같을까? 30도랑 삼십, 60. 그러면 얘는 30이고 얘는 60인데 얘네들의 규칙성이 뭔지 아세요? 490, 490. 네,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90인 모든 각도가 착지 위치가 똑같습니다. 이거 15도, 얘 75도 이렇게도 똑같아요. 되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정리를 하면 여기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성이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는, 과학은 문자 계산합니다. 규칙성을 보려고 숫자를 넣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아, 포물선 운동은 45도로 던질 때가 제일 멀리 날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진짜 이런지를 아이들이 과거 자소서 쓸 때요. 학교에서 테니스공 쏴주는 기계가 있대요. 테니스공인가 뭔가를 쏴주는 기계가 있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배가 이 각도를 조절해서 45도로 할 때와 30도로 할 때, 60도로 할 때 그 착지 지점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각도가 이렇게 됐을 때 착지 위치가 같은지 45도일 때 제일 멀리 가는지 이거 실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실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소서에 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포물선 운동이라는 거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거 올라갈 때까지 걸린 시간을 결정하는 게 누구라고요? 걸린 시간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수직입니다. 수평은 등속이니까 그렇죠? 수직 속도가 결정합니다. 수직 속도가 클수록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은 길어지는 거죠. 그렇죠? 수직 속도가 결정합니다. 그러면 수직 속도에 의해서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결정되면 그래서 올라간 높이도 수직 속도가 결정하는 겁니다.
수평 속도는 상관이 있어 없어? 이거 없어요. 자 그럼 좀 물어볼게요. 자, 얘 최고점에 도달했어. 속도가 0이다. OX. X 최고점에 도달했다. 속도가 0이다 아니다. X X입니다. 왜요? 수평이 있으니까 네, 수평 속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수직 속도만 0이죠.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의 속도를 알면 수평 속도를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포물선 운동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수직 방향 운동과 수평 방향 운동을 동시에 하는 거고, 공기 저항이 없다면 수평으로는 등속 운동, 수직으로는 연직 운동을 하는 것뿐이다. 알겠어? 이해되겠어?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챕터를 묶어서 그냥 같이 했는데 하나씩 보죠. 너네 앞부분 풀어봐 대신에 경위는 숙제 안 해도 돼 라고 했었는데 숙제를 좀 했나요? 처음 너는 오늘 체육 받았으니까 숙제를 할 수가 없고요. 너는요? 조금 했고요. 너는요? 그렇죠. 멋지다 이 새끼들. 자, 근데요 선생님이 준 답안지는요 그 안에 답의 오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오류가 있는 걸 안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까 오류가 어디에 있는지를 만약에 못 찾았다 변신되는 거야. 답안지 오류 찾기가 우리의 역할이다. 그래야 내년 애들한테는 오류 없는 답안지를 주겠지. 자, 제가 이 교재를 처음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해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난 답을 안 고쳐요. 근데 그냥 뭘 빼고 풀려는 거예요? 뭘 빼고 풀어? 빼고 풀 게 뭐가 있어? 이제 다 풀어야지. 이제 다 풀 건데요. 자, 그래서요. 재영아, 어디까지 풀었냐면 20페이지까지, 맞아? 네, 너네들은 안 풀고, 그치? 자, 너네들은 지금부터 20페이지까지 풀면 되고, 나는 재영이 5,